이곳은 남한산성 행궁, 유사시에 임금이 거처했던 곳이다. 남한산성 행궁은 일제강점기 때 모두 파괴됐다. 경기 의병들이 투쟁의 거점으로 삼았던 남한산성을 일제가 경계한 때문이다. 사라진 행궁은 2000년대에 다시 재건됐다. 병자호란, 전란을 피해 왕이 이곳에 머물렀다. 47일, 남한산성 행궁은 왕이 가장 오래 기거한 행궁으로 기록된다. 행궁은 크게 상궐과 하궐로 구분된다. 이 외행전은 하궐의 중심 건물로 임금의 집무실로 쓰였다. 외행전의 공포는 끝부분을 둥그렇게 만든 무리공, 상궐보다 위계를 낮추기 위해서다. 인조는 이곳 외행전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음식을 베푸는 호계를 행했다. 외행전을 지나면 상궐인 내행전에 다다른다. 내행전의 공포는 새의 날개처럼 생긴 부재를 2개 겹쳐 쌓은 이익공 형식으로 행궁 내 건물 중 가장 격식이 높다. 내행전은 임금의 침전으로 쓰인 곳이다. 이곳에서 인조는 고립무원에 47일을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10여 곳의 행궁이 있었다. 그중 남한산성 행궁은 유사시에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옮겨 모실 수 있도록 좌전과 우시를 갖춘 유일한 행궁이었다. 뒷뜰에는 행궁 반석이 자리한다. 병자호란 당시 거듭 위기에 처한 종묘 사직과 나라를 반석과 같이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 뜻을 간직하기 위함이다. 뒤쫓아온 청군은 서문 밖 강가, 삼전도 들판에 본진을 펼치고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청의 10만 대군을 맞아 성 밖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조선군에 불리해져 갔다. 혹한의 추위와 부족한 식량, 성안은 조금씩 지쳐갔다. 영의정 김유의 주장에 따라 최후의 일전을 펼치기 위해 나선 북문 전투. 결과는 대참패로 참혹하게 끝났다. 후에 북문 전투의 뼈아픈 패배를 기억하며 다시는 전쟁에서 패하지 말자는 뜻으로 정조는 북문에 전승문이라 이름을 붙였다. 청군은 벌봉에 올라 성안을 관찰하며 조선을 압박해왔다. 동성 망월대에 최신식 무기인 홍위포를 끌고 와 성안의 행궁을 향해 쏘아댔다. 청이 쏜 포안이 외행전의 기둥을 맞춰 인조가 내행전으로 옮겼다. 행궁에 갇혀 적에게 포위된 인조. 그는 이곳에서 그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수습했을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이 계속됐다. 하루는 행궁 남쪽 느티나무에 까치가 와서 둥지를 틀었다. 인조와 성안의 군인들은 이를 길조라 여기며 반겼다 한다. 느티나무 까치는 암담한 성안에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추위와 주림에 지치고 강화 행궁마저 함락되면서 굳게 걸었던 빗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 47일 만의 일이었다. 왕이 서문을 통해 남한산성을 나선다. 청에 항복하러 삼전도로 향하는 길. 살기 위해 선택한 치욕의 길이었다.
인조는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태종은 조선에 자신의 공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 몽골어와 만주어로도 새겨 넣은 치욕의 역사였다. 항복하러 가는 왕의 참담함을 지켜본 남한산성 서문은 지금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남한산성 안에서 조금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현절사. 숙종 14년인 1688년에 처음 세워졌고 숙종이 현판을 내렸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적에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하다 목숨을 잃은 홍익한, 윤집, 그리고 오달제, 이 사막사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다 11년 후인 1699년 청에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대한 척화파의 대표 김상원과 정원의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다. 현절사는 이들 오학사의 충절을 기리는 곳이다. 병자호란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그 일행. 남한산성 행궁에서는 청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 김상원과 최명길이 있었다. 당시 척화파의 대표였던 예조판서 김상원은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에 맞서 청나라와 화의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조 판서를 지낸 최명길이다. 그는 주화파였다. 최명길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던 당시 조선의 사회 분위기에서 자국의 종묘 사직과 생명을 먼저 보존해야 한다는 실리 외교를 취한다. 청의 진영을 오가며 화의에 앞장선 최명길. 그를 처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온갖 수모에도 굴하지 않았다.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은 손수 항복문서를 쓴다. 그런데 김상원이 이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최명길은 찢어진 종이를 들고 말했다. 대감은 찢으시오. 나는 주어 맞추리다. 그는 살기 위해 문을 열고자 했다. 김상원은 대의 명분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신념으로 6일 동안 단식을 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척화파들이 죽음으로 나라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최명길은 삶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김상원과 최명길은 후에 중국 선양 땅에서 만나 극적으로 화해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시로 주고받았다. 김상원은 최명길의 주화론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았고 최명길 또한 김상원의 의연함에 탐복했다. 방법이 다를 뿐 두 사람이 가진 우국충절의 마음은 다르지 않음을 서로 알았던 것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7일 만에 항복하자 청나라에서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척화론자의 처단을 요구했다. 이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막사다. 스스로 척화신으로 나선 홍익한. 그는 끝내 충절을 굽히지 않다가 인조 15년인 1637년 중국 선양의 서문에서 순절한다. 그는 내 피를 북에다 발라서 친다면
내 넋은 하늘로 날아 고국으로 갈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라고 말했다 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 선비의 올곧은 삶이었다. 윤집은 상소를 올려 자진하여 척화론자로 나섰다. 조금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그의 모습에 청병이 오히려 감복했다 한다. 31살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척화론자로 청나라에 끌려간 5달째. 적장 용골 때는 그의 뜻을 꺾기 위해 처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서 살라고 회유하고 협박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이고 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라며 끝까지 항변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적에게 항복한 후 청나라에 강제로 끌려가 갖은 고문 끝에 참형을 당한 사막사. 의리와 명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대쪽 같은 조선 선비들이었다. 사막사의 충렬과 대의는 높게 받들어져 흥성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현절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남향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현절사는 서양으로 지어졌다. 남한산성 행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어서도 임금을 향한 오악사의 충절은 지금도 남한산성에 남아 우리의 가슴에 전해지고 있다.